인사아트 플라자 갤러리에서 제가 언제 회의 때문에 와서 사람들이 막 그려줬더니 아유 계속 좀 그려주시면 좋겠다. 이게 이야기가 커져가지고 저한테 입구에 꽤 뭐 몇 평 되는 작은 공간을 내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비들도 해주고 그래서 그리시라고 경기신문에서 제의가 왔어요. 네. 그림을 좀 그려주시면 좋겠다. 근데 내가 시사만은 좀 어렵고 지금 너무 치열해서 아무거나 그리라. 그래서 그리다 보니 또 시사가 재밌어. 그래서 시사 만화를 주로 지금 그리게 됐어요. 뭔가 내 자리에 돌아온 듯한 느낌도 들고 네. 좀 익숙한 그리고 또 이런 프리랜서들 가질 수 없는 그런 거죠. 뭘 해야 되는 하루에 뭘 해야 되는 이게 또 괜찮더라고요. 그런 그림들은 저한테는 익숙하고 한 그 풍자 코믹한 풍자로서 해임 이런 거 목이 떨어지는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 그게 뭐 떨어져서 비참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공중에 떠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뭐 너무하다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굉장히 또 많이 인구에 회자돼서 오히려 뭐 홍보가 되는 느낌까지 들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미술이라는 게 그 현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던 시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방 이후에. 그래서 이제 미술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 풍경 꽃과 여인이란 또는 굉장히 난해한 추상과 이런 실험적인 미술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이는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빠졌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우리의 현실의 문제는 그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작가들이 역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로 모였죠. 그러다 보니 이야기할 때 대체로 자기 아주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그런 작가들이죠. 제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많은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하나의 홍역 같은 것인데 통과 의뢰가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나 강력한 그 광풍으로 들어와서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과 판단, 같이 토론 이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어떤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면 사실은 미국 같은 데는 그거를 피해 주장자라고 하지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를 않거든요. 근데 재판이 나왔을 때 쓰는 거지.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피해자라는 말을 쓰지 그 전에 피해자라는 말을 안 쓰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라고 하는 순간 무조건 피해자라고 하면 완전 100% 보호를 받는 건 좋은데 100%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다거나 토론할 수가 없는 그게 조금이라도 말하면 2차 가해로 지목되어서 완전히 그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훨씬 억울하고 그래서 자살까지 한 사람들 여기저기 있는데 그들의 그거는 누가 풀어주나 이게 사람이 그거를 당한 사람 그 심정을 알 수는 없어요. 안 당한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짐작을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제 같은 경우도 그냥 그 방송이 나간 뒤에는 제가 이미 쓰나미에 내 모든 것이 다 휩쓸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나갈 수도 없어요. 난 좀 알려졌기 때문에 슈퍼에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누가 일일이 내가 설명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돼요. 가해자가 안 했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 환장할 일이 아니겠어요? 나 당했는데 증거도 없어. 너무 그런 억울한 일이 많기 때문에 법을 바꾸는 게 이제는 가해자가 증명을 해야 돼. 당했다. 안 했어.
안 했다는 증명할 수가 없네요. 그럼 피해자가 주장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참 다시 돌이켜서 이 지점에서 정말 진정한 미투란 어떤 것일까? 그동안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예의를 갖추고 그 보도를 하고 그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몇 년 전에 우리 저 촛불로 해서 박근혜를 탄핵 전국에서 했던 그 촛불을 탄핵된 후에 그 시민의 힘을 아 2017년도에 일면 전면을 준 거예요. 아 한겨레에서 그 촛불을 그려달래. 저 행렬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가? 이 행렬, 지금 촛불에까지 오게 된 이 행렬을 따라가 보고 싶었어요. 따라가 보면 6월 항쟁이 있고 5.18이 있고 4.19가 있고 3.1 만세사건 그 앞에 그 전에는 동학이었다. 그 전에 것까지는 내가 다룰 수는 없지만 이 광화문 촛불에 지금 민중이 이기는 완전히 이기는 결정적으로 이기는 이 순간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촛불들이 있었는데 그걸 쫙 보면서 그걸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평생 사업으로 내 같은 사람이 안 하면 후배들이 할 수도 있지만 한 20년을 걸리겠지. 그러나 꾸준히 이걸 하나 내가 해놓자 이런 생각을 했어. 근데 그 꿈은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게 나는 정말 행운인 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나는 인생이 뭐냐고 물으면 인생은 친구로 이루어져 있다고 봐요. 친구가 없으면 인생도 없는 거야.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는 겁니다. 마치 뭐 나는 혼자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남들 속에 있는 내들로 모여서 내가 있는 거지.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은 그럼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어쨌든 내가 이런 이야기할 기회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파편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기회는 없었는데 오늘 이런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 아니요. 우리 돈에는 역사적인 인물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인물들인데 말하자면 좀 위인급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기릴 수 있는 인물이 무엇일까? 이 시대에 정말 의병들이다. 이런 분들을 모셨고 그 외에는 또 정은경 그 본부장이나 또 헌신한 사람들 이런 분도 조금 있어요. 어려움과 두려움을 돌파해 나가 새 시대를 열어주려고 한 사람들을 10만 원권을 발행해서 10만 원권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더 훌륭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안 해도 되는데 달러를 하려고 그랬어요. 달러에 200불짜리 달러에 제가 로드니 킹이나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대통령이나 이런 위인들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억압받는 흑인들이나 그다음에 저 김정은하고 저 문재인 대통령이 손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해야지 하고 지금 속으로